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헤버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필수 문화 중 오토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 처음 오시면 이렇게 많은 오토바이 행렬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거리에 끝도 없이 지나간 거대한 오토바이 행렬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베트남이 오토바이가 많은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베트남은 가을, 겨울이 한국보다 훨씬 따뜻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기후에 따른 제약이 한국보다 훨씬 적습니다. 기후 제약이라고 해봐야 내리는 비 정도인데, 현지인들은 오토바이 비옷을 항상 두고 비가 오면 대부분 비옷을 입고 오토바이 타는 게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는 베트남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베트남은 관공서, 기업, 거주지 등이 보통 생활구역 내 구 단위로 다닥다닥 밀집되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하루 평균 이동거리가 웬만하면 30km를 넘지 않을 정도로 하루 주행거리가 무척이나 짧습니다. 오토바이는 상대적으로 차량보다 기동력이 좋아 신속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베트남은 대도시라고 할지라도 차량 관련 인프라가 무척이나 열악해서 차를 끌고 나와도 어디 주차할 곳도 마땅치가 않고, 도로는 그대로인데 최근 차량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툭하면 차가 쉽게 막히는 베트남 도로 특성상 이동 시간도 오토바이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토바이 대비 차는 아직까지 베트남 서민들에게 큰 메리트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있는 하노이 기준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아직까지 현재 월 30에서 40만 원에 불과해서 차는 그들에게 아직 넘사벽이라 한국에서 차의 역할을 베트남에선 오토바이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시장으로는 세계 네 번째로 큰 연간 300만 대, 약 6조 원 규모의 손꼽히는 거대 시장인 베트남에서 혼다는 점유율 70에서 75%를 차지할 만큼 현지인들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오토바이는 교통수단을 넘어 생활의 일부일 정도로 한국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현지인들에게 오토바이는 주택 다음인 재산 목록 2호인데요. 한국에서 차를 통해 본인의 재산 수준을 과시하고 또 이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베트남에선 이 역할을 오토바이가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 카푸어 절이 가라할 정도로 월급이 30만 원 정도인데도 500만 원이 넘는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는 젊은이들을 베트남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만 보셔도 베트남 도로에서 훨씬 많은 것이 보이고 현지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며 현지인과 대화 중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으므로 한 번쯤 베트남 오토바이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베트남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제대로 된 소개를 하기 위해 근처 혼다 매장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한국에서 판매하지 않고 베트남 생활에 특화되어 현지에서만 출시된 모델도 많으므로 과연 어떤 모델이 잘 팔리고 왜 베트남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서 그들의 취향과 성향도 한번 흥미롭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베트남 혼다 브랜드 중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가 좋은 현지 판매량 순 바이크 6대를 중심으로 가격이 낮은 계급부터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델만 알고 계셔도 베트남에서 보이는 오토바이 반 이상은 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둘러보실까요? 제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우선 베트남 전체 오토바이 판매량 1위에 빛나는 혼다 웨이브 알파입니다. 4단 기어 배기량 110cc에 가격은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97만 원으로 현지 저가 오토바이의 대명사로 공공용 또는 업무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대표 서민 오토바이입니다. 최근 22년식으로 엔진이 새롭게 바뀌어 돌아왔는데요. 땡기면 나가는 스쿠터와 달리 4단 수동기어라 조작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내구성이 좋고 장구장이 적으며 연비는 리터당 52.6km로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가 큰 높이차 없이 앞뒤로 쭉 뻗은 평평한 긴 시트에다 뒷손잡이도 긴 편이라 하물 적재는 물론이고 현지에선 웨이브 한 대에 성인 4명까지도 타고 다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지의 다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트 하단 트렁크는 5리터로 아예 없다시피 한 것은 큰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가격적인 한계로 인해 계기판은 아날로그이며
전반적인 디자인 역시 오랜 기간 변함없어 응답하라 느낌의 아날로그 감성을 물씬 풍깁니다. 현지인들 사이에서 웨이브는 아무래도 그랩, 배달 등 업무용이라는 인식과 저가 모델이란 인식이 강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타고 다니면 거리에서 대놓고 무시받을 수도 있는 기종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 오히려 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웨이브는 착한 가격, 친숙한 디자인 등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베트남 지방에 가면 이 모델을 빼면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누가 뭐래도 베트남 대표 국민 바이크입니다. 다음은 혼다 비전입니다. 베트남 전체 오토바이 판매량 1등은 웨이브이지만 스쿠터로 범위를 좁힌다면 전체 스쿠터 판매 1위는 단연 혼다 비전입니다. 배기량은 110cc로 베트남 현지 생산으로 판매 가격을 낮추어 160에서 190만원 합리적인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혼다에서도 성능과 가성비를 다잡은 손꼽히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또 조금이라도 연비를 더 쥐어 짜내기 위해 3초 이상 잠시 정차한 경우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 스로틀을 당기면 부드럽게 재출발 가능한 스탑앤고 기능이 이 모델 상위 모델부터 적용되는데요. 이에 연비가 무려 리터당 53.2km에 달해 기름 냄새만 맡으면 가는 정도입니다. 모든 방향 지시등이 LED로 바뀌어 시인성이 좋고 고급스러운데요. 또 아날로그 속도계 뿐만이 아니라 계기판 하단에 추가된 LCD 창으로 주행거리 및 연료 정보를 디지털로 표기하여 싼 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시트 하단 트렁크는 16리터로 풀페이스 1개나 하프 헬멧 2개 정도는 거뜬히 들어가며 내부에 핸드폰 충전을 위한 포트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혼다 최고급 모델 SH 모두 동생처럼 이쁘고 평균 키 150에서 160cm인 베트남 여성에 최적화되어 착지성이 보장된 타기에도 부담이 없는 특히나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으며 대학 신입생이나 이제 막 취업한 사회 초년 여성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남성 고객 유입을 위해 검은색 무광 컬러도 출시되어 여자 오토바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비전을 타고 다니는 현지 남성들 모습도 최근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델은 베트남 아줌마들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아줌마 오토바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리드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아파트 주차장에 다른 오토바이는 몰라도 리드만 주차하는 구역이 있을 정도로 베트남 국민 오토바이 중 하나입니다. 애완견 웰시코기 엉덩이를 연상케 하는 리드 특유의 펑퍼짐하고 빵빵한 디테일로 젊은 세대에게는 외면받고 있지만 수납 공간이 부족한 다른 스쿠터와 달리 37리터의 넉넉한 트렁크 용량으로 풀페이스 헬멧이 무려 2개나 들어갈 정도로 초대형 트렁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터당 46km의 연비에 배기량 125cc로 22년 최신 리드 상위 버전에는 트렁크 내부에 핸드폰 충전 포트도 달려 나옵니다. 다른 여타 스쿠터와 달리 넓은 발판으로 여성들이 타기에도 아주 편리하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또한 뒷좌석까지 길게 쭉 빠진 손잡이로 베트남에서 리드 한 대로 4인 가족이 전부 타고 가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베트남 대표 가족 오토바이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수납 공간이 크기 때문에 특히나 장을 자주 보는 베트남 아줌마에게 말이 필요 없는 최적의 모델입니다. 사실 리드는 연비 좋고 운전하기 편해 남녀노소 부담 없이 막 끌고 다니기 좋은 모델이기도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워낙 아줌마 오토바이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목숨을 거는 젊은이들에게 타면 자세가 안 나온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 인식이 어느 정도냐면 베트남에서 남자들이 리드를 타면 한국에서 바구니를 달린 자전거를 탄다는 느낌으로 남자가 타는 것 자체를 극히 꺼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스마트 키가 있어 번거로운 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다만 아직 ABS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점은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다가옵니다. 네 번째 모델은 배기량 150cc 250만원 가격표를 지닌 혼다 위너입니다. 잘나가는 동급 야마 익사이터를 타겟으로 개발된 모델로 6단 수동기어의 리터당 50km 정도 연비로
혼다 동급 모델 중 유일하게 야마하보다 판매량이 낮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실용적인 느낌보다는 베트남에선 젊은 남성들의 토이바이크, 즉 튜닝용 오토바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계기판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재되어 미래적으로 생겨 젊은 남성들을 타겟을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6단 수동기어로 모델 자체가 실용성보다는 잘 나가는 가속력을 강조하는 만큼 100km까지는 무리 없이 쭉쭉 속도가 올라갑니다. 혼다 제품인 만큼 기본 내구성은 보장하는데요. 다만 시트 높이가 780mm에 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가 커야 주행이 가능하므로 베트남에선 이 오토바이를 타면 말 그대로 위너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키가 보통 작은 베트남 젊은이가 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너라는 이름 때문에 키가 작은 현지 남성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 많은 반감을 사고 있는 비운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고성능을 지향하는 광고와는 달리 ABS 브레이크는 아직 장착되지 않고 있으며 디자인을 위해 희생되어 아예 없다시피 한 4.5L의 작은 트렁크는 분명 아쉬운 부분입니다. 혼다의 기대와는 달리 경쟁사 야마하 익사이터에 비해 아쉽게도 특별히 경쟁 우위에 있는 점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또한 수동기어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비싸다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현지에선 혼다 모델에 비해 도로에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혼다의 영원한 중간 보스 에어블레이드인데요. 125cc 240만원, 150cc 300만원으로 최근 출시되어 도로에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혼다에서 160cc라고 밀고 있는데 재원상 155.9cc로 그냥 150cc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크기도 125cc 비해 아주 조금 큰데요. 125cc는 1L 50.3km, 155cc 연비는 1L 46.1km입니다. 흔히 베트남 스쿠터계의 소나타로 여겨지며 장구장이 없고 선이 강한 디자인에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생겨서 20대, 30대 현지 남성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동남아 남성 대부분의 키 1m 60에서 70에 맞춘 안장 높이에 적당한 크기 트렁크 22.7L로 풀페이스 헬멧 1개 또는 하프 2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트렁크를 밝히는 라이트와 핸드폰 충전을 위한 충전 포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 유사시 상당히 편리합니다. 155cc 상위 버전에는 앞바퀴에 ABS 브레이크를 볼 수 있으며 계기판은 전면 LCD 계기판에 여러 정보를 보여줍니다. 스마트키 역시 당연한 사양입니다. 적당한 가격에 차체가 113km로 생각보다 가볍기 때문에 땡기면 치고 나가는 가속력이 좋고 워낙 대중적인 모델이라 중고 판매 시 가격 방어가 역시 최고입니다. 베트남에서 혹시 오토바이 신차 구매를 위해 이것저것 망설이는 분에게는 에어브레이드로 선택하시면 최소 반 이상 먹고 가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디자인에 비해 하노이 등 대도시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어 더 이상 특이하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혼다의 최신 트렌드에 따라 전조등이 자동 점등되는 기능 때문에 상황에 맞게 라이트를 끌 수 없다는 것은 장점이자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구입을 검토하시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가격대인 야마하 모델 MBX 모델이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MBX와 기본적인 비교를 해드리면 에어블레이드는 차체 크기가 작고 체구가 작은 동남아인에게 맞게 설계되어 한국 남성분들에게는 좀 작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야마하 MBX에 대비 타이어 폭도, 트렁크도 작으며 최근 블루투스로 핸드폰과 연동되는 야마하 최신 기술 Y 커넥트에 대응되는 기술은 아직까지 에어블레이드에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즈로 보나 기능으로 보나 에어블레이드와 야마하 MBX를 비교한다면 MBX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최종 보스 베트남 혼다 스쿠터 SH입니다. SH와 SH 모드는 이름이 비슷하나 가격과 사이즈에서 차이가 좀 나는데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SH는 주로 남성 오토바이, SH 모드는 여성 오토바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베트남에 판매되는 스쿠터 중 럭셔리를 담당하므로 최근 혼다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편의사양이 SH에 총집합해 있습니다. 가격은 SH와 SH 모드 중 ABS 브레이크가 장착된 SH를 기준으로 베트남 현지 생산으로 가격이 예전보다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SH는 125cc인 경우 여전히 490만원, 150cc인 경우 540만원을 호가하여 이 가격이면 웬만한 스쿠터 2대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이 비싸던가 말던가 살 사람은 사봐라는 느낌으로 SH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SH 기준 안장 높이가 거의 800mm에 달하므로 남성 키가 최소 1m 60 이상은 되어야 땅이 발에 닿고 어느 정도 탈만하므로 베트남에서 SH를 타고 다니는 남자는 어느 정도 키가 크고 부자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현지 여자친구를 만들기에도 이만한 무기가 없을 정도입니다. 무게는 134kg 정도로 베트남 스쿠터 중 덩치가 상당하며 그래도 연비는 리터당 44.6km로 타 모델 대비 일반적인 연비를 보여줍니다. 28리터 트렁크 용량으로 트렁크 내부에는 US 포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베트남 날씨가 무척 덥고 시트한 트렁크 내부 온도는 더 높으므로 정말 긴급한 경우가 아닌 경우, 높은 온도인 경우 모바일 기기에 무리를 줄 수가 있고 심하면 화재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안전상 충전을 추천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최근 차가 많아지고 있어 SH 명성이 과거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현지에선 고급 바이크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여대생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친구 중 SH를 타고 있는 남친을 최고로 꼽고 남성들은 저녁 시간에 오토바이 뒤에 여자를 태우고 드라이브 하는 것이 로망일 정도로 베트남에선 SH가 부의 상징이자 현지 여성들이 가장 뒤에 타고 싶어하는 오토바이라 현지 남성들에게 대표적인 작업용 오토바이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 따른 부작용으로 베트남 절도범 타겟 1순위이기도 한데요. 오토바이 자체적으로 스마트키 등으로 나름 도난방지 기능이 있긴 하지만 야밤에 두세 명의 절도범이 아예 트럭을 이용해 오토바이를 떠가는 절도가 베트남에서 자주 일어나므로 특히나 구입을 고려하신다면 이 절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오토바이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상하시다시피 안전운행인데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주행은 특히나 무조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도로 상태가 한국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도로 중간중간에 움푹 패인 곳도 많고 땜빵한다고 불룩하게 솟은 곳과 군데군데 갈라진 크랙도 많고 또 비가 자주 오고 배수시설이 무척 열악해 비가 좀 온다 하면 금세 물바다가 돼서 도로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무척이나 위험합니다. 또한 갑자기 역주행을 하고 달리는 경우도 많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여기저기 과속과 신호위반을 하는 미친놈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두워짐에 따라 운전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한국처럼 신호만 보고 운행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안심하기 쉬운데 베트남에서는 신호와 별도로 지 맘대로 운행하는 현지인들도 무척 많고 한국의 교통상식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아주 자주 일어나므로 가급적 속도를 40km 이내로 운전하시고 항상 방어 운전을 하셔야 함을 꼭꼭 부탁드립니다. 현지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오토바이 운행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은 한국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운행을 하셔야 함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베트남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